예, 자, TAT 2급 제54회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부터 달라진 점이 출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거. 여기 보면 그 임시 수험 번호 이것도 사라졌죠. 감독권 확인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54회는 FT3 합격률은 괜찮은 편이에요. 50%. 자, 이 회사는 제니스 전자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고요. 회계 기한은 2022년이고. 자, 우선 문제 1번. 거래 자료 입력. 자,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해서 기부금 영수증 나왔고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부터는 예전에는 그냥 프리만 해서 입력하면 끝났지만 여기서는 뭐 일부분 틀렸다 그래서 감점 없이 조회하는 데에서 정확하게 조회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한 30문제 정도. 그렇게 채점 기준도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제교보교육재단에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라 해서 분개해야 되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 서식을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요 기본적인 형태는 틀은 똑같습니다. 자, 우선 기부금 준 거 차변에 기부금. 자, 금액은 얼마죠? 아까 거기서 봤던 600만 원. 예, 6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기부금을 줬습니다. 대변에 현금 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오른쪽 위에 보면 검색창에서 영수 치면 나옵니다. 자, 여기 제일 밑에 1월 15일 날짜로 해서 교보교육재단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거래금액, 기부금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1 가서 자,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에서 600만 원. 자, 없으면 입력하고 있으면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약속어음이 만기 결제 할인 및 배서 양도에서 2천만 원 블루산업이 발행한 겁니다. 전자어음. 자, 보면 2월 10일 주식회사 블루산업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어음을, 그러니까 바들어음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은행에서 할인한 겁니다. 할인료 30만 원. 요거는 매출채권. 바들어움이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해야 되겠죠. 물론 매각거래일 때 여기 보면 매각거래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은행 당좌인 계좌로 나머지는 입금됐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바들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우선 분개부터 하면 바들러움이 없어지죠. 할인받아서 아예 매각해버렸습니다. 바들러움 금액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2천만 원이었죠? 예, 2천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죠. 블루산업에서 받았던 겁니다. 저 위에 있죠. 자, 블루산업. 자, 그리고 할인료를 차감한 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그러면 1,970만 원. 네, 70만 원. 자, 보통예금 거래처 적어야죠. 우리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은행.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바들러움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F3 클릭하면 요 바들러움 관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어음 상태 2번 할인. 어음 번호는 이미 바들러움 받았을 때 등록되어 있겠죠. 더블 클릭하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쭉 하면 여기 다 나타나고요. 뭐 발행인, 배서인, 지급은행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인기관 우리은행 없으면 요거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리스 회계. 리스라는 게 뭐예요? 임대하는 거죠. 임대 받아서 빌려서 쓰는 것. 그게 리스입니다. 저도 이제 인쇄사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인쇄기계 리스가 많습니다. 보면 현대캐피탈에서 우리가 리스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계 리스료 3월 10일 77만 원. 외상 미수금. 부가세는 보니까 여기 전자 계산서 세금자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부가세 관련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해야 되는데
세금이 없으니까 면세입니다. 면세. 자, 77만 원. 자,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과 운용 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용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분 리스료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한 달치 리스료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부가세무계산서 관련이니까 전자계산서니까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로 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이거 일반 전표로 간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 이거 보면 알겠죠? 일반 전표에 전자입력이 없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있지. 자, 그러면 이걸 해보면 유형은 돈을 임차료, 사용료를 월세 주듯이 준 겁니다. 그럼 매입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면세 매입입니다. 53번. 예, 면세. 자, 품명은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기계 리스료,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 리스료. 공급가액은, 자, 부가세 없이 77만 원입니다. 부가세 없고요. 면세니까. 거래처 현대캐피탈이죠? 네, 현대캐피탈. 자, 전자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1번.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카드일 때만 4번 하고요. 자, 임차료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료. 자, 요거 500번대입니다. 제조원가. 왜냐면 공장용 기계장치니까 77만 원. 그리고 대변에 아직 돈을 안 줬죠. 그러면은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7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문제가 왜 3번까지밖에 없지? 조회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문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자, 그러면 3번까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회계에 들어가서,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일반 전표 입력. 자, 날짜 1월 15일 0115. 자, 차변, 기부금, 기부치면, 예, 기부금. 자, 금액은 60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 대변, 현금 101번이죠? 예, 6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했으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영수 쳐보세요. 영수 치면 영수증 수치명세에서 나타나죠. 자, 여기 세 번째 자리에 가서 입력할 겁니다. 자, 우선 날짜 2022년 1월 15일. 자, 거래처 제에서 교보. 자, 이거 F2 눌렀을 때 있으려나 모르겠다. 없습니다. 이거 F2 눌러도, 예, 이건 없고요.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교보교육재단. 자, 주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1-82-21513 됐고요. 거래금액 600만 원. 자, 계정 코드 가서 기부 치면, 예, F2로 기부금, 예, 나타나죠. 예,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원 들어가 있죠.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닫기 누르면 yes 저장. 예, 이러면 끝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날짜 2월 10일입니다. 0210 됐고요. 차변. 당좌액은 102번이죠. 자, 당좌액은 거래처 F2 키를 눌러서 우리은행 치면, 예, 우리은행 당좌 차변에 1970만 원, 예, 됐습니다. 자, 또 차변 매출 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어디까지 있니? 예, 여기 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36번. 자, 오른쪽 화살표로 가서, 예, 30만 원 됐고요. 그 다음 4번 대변 받을 놈 110번이죠. 거래처 블루,
예, 블루산업. 자, 2천만 원. 예, 됐습니다. 자, 받을 놈의 커서를 놓고 F3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밑에 받을 놈 관리 나타나죠? 2번 할인 전액 자동으로 떴고요. 더블 클릭 블루산업 여기 있죠? 선택. 예,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할인 기관 요걸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할인 기관 우리은행입니다. F2를 눌러서 우리은행 당좌 여기 있죠? 예, 선택해 주고 지점 삼성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리스회계. 자, 요거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자, 차변 임차료 임차 치면 예, 임차료 제조원가죠. 500번대. 자, 금액 77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미지 치면 예, 미지급금 253번. 77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 물론 매일 매출 전표도 하나 있지만 문제 1번은 끝났고요.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번에 부가가치세 문제들은 좀 지문이 길어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작은 1번 전자생계산서 발급. 항상 나왔던 거죠. 전자생계산서 가상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자, 지금 이 회사는 제니시전자고 여기 보면 주식회사 클린기업에 이게 빨간색이니까 매출 유형이죠. 클린기업에 팔았습니다. 4월 1일 날 휴대용 공기청정기. 자, 2,250만 원에 부가세 225만 원. 그리고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다. 전자생계산서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농협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거래자료 요거 분기할 거고요. 전자생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까지.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4월 1일에 과세 매출 11번이죠. 네, 11번 과세. 자, 품명은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휴대용 공기청정기. 휴대용 공기청정기 해주면 되고요. 공급가액 2,250만 원이죠. 50만 원, 부가세 225만 원. 자, 거래처 클린기업이었습니다. 클린기업. 요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발급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자 발행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분계 유형은 여기 보면 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니까 3번 혼합도 되고요. 4번 카드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선 제품 팔았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자 2,250만 원에 부가세도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225만 원. 자, 전부 다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자, 두 개 자, 합쳐서 2,475만 원. 자, 거래처 바뀌죠. 지금 이 외상값은 카드 회사에서 받을 겁니다. 클린 여기에서는 카드로 이미 결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카드가 어디예요? 농협 카드. 농협 카드.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 4월 1일 0401. 자, 차변 아니죠. 요거 유형 11번 과세 매출. 왜 이러니? 취소. 자, 과세 매출 이거 일반 전표구나.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자, 0401. 오늘따라 왜 이러지? 0401. 자, 유형 과세 매출 11번이죠. 분명 휴대용 공기청정기.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뀌니까 이 분명은 입력 안 해도 시간 없으면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건너뛰고요. 공급가액 2,250만 원. 자, 부가세 자동으로 생겼고요. 거래처 클린 치면 클린 기업.
자, 요거는 건너뛴다 그랬죠? 분계는 4번 카드. 신용카드사, 농협카드. 이 물음표 누르면 농협카드 나타나죠? 확인. 자, 됐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이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농협카드로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분계 손댈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날짜 4월 1일이죠? 자, 전자세금회사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 가서 4월 1일, 또 4월 1일, 엔터. 자, 요거 하나 나타났죠? 클릭 기업 아까 입력한 거. 자, 전자 발행 클릭해 줍니다. 확인. 그리고 발행. 자, 발행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전송해야죠. 여기 가서 그냥 로그인. 자, 미전송 매출 조회 하면 나타났죠. 발행. 확인. 자, 그럼 이거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4월 1일 다시 한번 엔터 치면 자, 여기 전자 발행 됐죠. 예, 전송까지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이것도 항상 나오죠.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자,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거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지만 이거는 국세청에 이미 전송이 된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삭제 못하도록 차단해 놨습니다. 이미 발행한 거, 매출한 거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그거를 퉁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가 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거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예림산업의 빨간색이니까 매출. 자, 근데 계약금이라고 돼 있어요. 150만 원에 15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계약금이 도대체 뭐냐 해서 봤더니 4월 18일 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이거?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겠죠. 자, 전자세금회사를 발급한 게 아까 겁니다. 본거래에 대해 제품 생산 공장이 일정 지연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일은 5월 10일. 아까 우리가 발행한 거 계약금 받은 건 4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게 되기 전에 해약해버린 겁니다. 계약금 해제일에 전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회사를 발급 전송. 전자세금회사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할 것. 자, 그러면 우선 지난번에 4월 18일 날 한 거를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8일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가서 4월 18일 검색했더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면 수정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4번 계약이 해제해서 자, 이걸 선택하고 그리고 자, 처리하면 4월 18일 날 계약금 받은 거 5월 10 날짜를 입력하고 마이너스 150만 원, 15만 원 똑같이 갑니다. 요 금액만 마이너스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분 자동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예, 요거는 퉁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있죠. 이 현금을 줬다 그랬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부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원래 매출했을 때처럼 똑같이 한번 합니다. 11번 과세 매출. 자, 분명 뭐 적어도 저거 안 적어도 되는데 거기 보면 계약금이라고 돼 있죠. 자, 공급가액 마이너스 150만 원이죠. 예, 150만 원. 예, 마이너스 15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15만 원. 자, 요거 날짜 5월 10일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거기 나와 있는 예림산업. 자,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요거 놔두고요.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 자, 그리고 분계 지금 제가 이건 입력한 화면입니다. 자, 대변에 선수금 자, 15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자, 요거 계약금 받았을 때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들어왔었죠. 마이너스 165만 원. 아까 현금 돌려준 거 대변에 현금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마이너스 현금 165만 원 하니까 돈 돌려준 것처럼 장부에서는 차감이 돼요. 그리고
돈은 돌려주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처리해주고 요거를 또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까 1번에서처럼 똑같이 한 번 더 해줍니다. 해서 보내주면 자, 여기 전자발행 표시가 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날짜 4월 18일입니다. 18일. 자, 여기 있죠, 요거. 자, 요거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 그러면 수정 사유 4번 계약이 해제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떴죠? 예. 근데 날짜 계약 해제 날짜를 수정해 줘야죠. 언제요? 5월 10일 0510. 자, 요것만 수정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 예. 얘는 이제 사라진 게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5월 10일자로 다시 하나. 0510. 자, 그리고 여기 다 돼 있죠? 자, 요거는 아직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 대변은 있고 차변. 현금 돌려줄 거죠? 현금 101번 마이너스 165만 원. 예. 이렇게 하면 예, 이 돈 돌려준 효과와 똑같이 장부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현금 장부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국세청에 요거를 전송을 해야 돼요. 전자세금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날짜 5월 10일이죠. 0510 0510 예. 여기 아까 금방 매입 매출 전표 새로 자동으로 처리된 거. 자, 전자 발행. 예, 발행. 예, 됐고요. 그다음에 전송. 자,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 매출조회 누르면 나오죠. 발행. 발행 완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닫고요. 매입 매출 전표 5월 10일 다시 한번 치면 예, 전자 발행 이렇게 처리가 됐죠. 예, 이렇게 하면 수정 세금 계산서 예,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부동산 임대 계약서 있어요. 임대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준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월세를 받는데 월세 300, 보증금이 2억 원 해서 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잘 봐도요. 구로동에 있는 3층 301호 건물입니다. 사무실이고 면적 13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대차 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2024년 8월 31일까지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임대료 요거 받은 거 세금 계산서 다 발행해 줘야죠. 그래서 9월 1일 9월 임대료 해서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일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자료인은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뭐냐면 아까 월세 받은 건 신고 당연히 9월 1일자로 했으니까 됐고 보증금 있죠. 2억 원. 2억 원에 대해서 그 돈을 굴리면 은행이자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네 이거 알아서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세금 내. 그래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자,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뭐 발행하고 전송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리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매입매출 전표에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4개씩이나 됩니다. 자, 우선 요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한 자, 매입매출 전표. 왜냐면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으니까 자, 유형은 9월 1일자로 해서 과세매출 11번 분명 9월 임대료 자, 공급가액 거기 나와 있는 거 300만 원에 30만 원이죠. 네, 부가세까지 30만 원. 자, 거래처는 경기물산
물산이고요. 전자입력 1번.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이고요. 자, 우선 임대료 받은 거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차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330만 원 들어왔죠. 부가세까지. 자, 어느 은행이에요? 예, 국민은행. 자, 대변에 임대료 300만 원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했을 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죠. 자, 이거 이따 제가 같이 할 겁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가서 자, 7월부터 9월. 왜냐하면 이익이 예정 신고에 대한 그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7월부터 9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 가서 경기물산 3층 301호 구로동 입력해 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딸려 없으면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면적 130제곱미터 용도 사무실, 임대기간 보증금 2억, 월세 300, 그 다음에 관리비는 없고요. 그럼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여기 1.2%를 적용해서 2억 원에 대해서 나누기 또 12개월 해서 요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거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유형은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증빙서류가 발행이 되는 게 없어요. 증빙서류 발행되는 거 없이 매출하는 경우 매출 유형 중에 그렇죠. 14번 건별입니다. 건별. 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편의점에서 현금을 주고 사가요. 담배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현금 연수금 처리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됐어요. 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진 납세 신고 건별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다 말을 건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자, 그 다음 품명은 간주 임대료. 그리고 자, 공급가액은 아까 간주 임대료가 19만 7,260원이죠. 이걸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10%만 내는 겁니다. 부가세니까 19,726원. 이거 다 내라 그러면 뭐 보증금 받을 필요 없죠. 자, 거래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을 안 했으니까. 그냥 신고, 장부에, 매매수 전표 장부에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거에 19,726원. 자, 분계 유형은 그냥 3번 혼합하면 되고요. 차변에 요거 세금을 납부할 거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얼마? 19,726원. 자, 요거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했다가 세금을 받은 걸로 우리가 매출 유형이니까 19,726원 해서 세금만 우리가 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신고 조회하니까 들어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왜냐? 여기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저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하고 예, 한꺼번에 입력해 볼게요. 자, 4번 문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자, 이거 빨간색이니까 매출 유형인데 삼성물산 제품 4월 6일이에요. 자, 300만 원에 30만 원 외상이었습니다. 330만 원. 자, 문제를 봅시다. 자료는 주식회사 삼성물산과의 매출 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는데 삼성물산은 2022년 12월 20일, 4월이었는데 12월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훼 공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대손 사유의 8번 기타 입력을 선택하여 재판상 화해로 입력할 것. 대손세액 공제 받아야 됩니다. 돈 못 받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가 문제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해야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이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조회해서 저장 눌러주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14번인가 될 거예요, 아마. 대손 확정일 12월 20일이 대손세액 공제 및 매출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거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대손 처리, 대손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 그리고 없으면 대손상각비 이거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우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제가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자, 2022년 10월부터 12월 그래서 당초 공급일 4월 6일 대손 사유 기타를 눌러서 입력을 합니다. 재판상 화해 대손 기준일은 4월 6일인데 확정일은 12월 20일 330만 원 전체 금액. 자, 대손세액은 30만 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여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다음 거래처 삼성물산. 자, 이 나쁜 놈이죠. 진태영. 자, 이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회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0만 원. 혹시 정답 및 풀이 인쇄한 거 여기에 빨간 라인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겁니다.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요거 18번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조창 54번에 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되는데 자,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없어져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아까 330만 원이었죠? 네, 330만 원. 거래처 어디에요? 나쁜 XX. 자, 네, 삼성물산. 자, 대손 처리하는데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12월 20날 기준으로 이거 12월 요거 잘못했어요. 12월 20일입니다. 네. 12월 20일. 자, 대손 충당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잔액 봤더니 100만 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 차변으로 와서 사용하고요. 100만 원. 나머지는 다 직접 대손 처리해야 됩니다. 대손 상각비 나머지 얼마? 230만 원? 예, 230만 원. 이렇게 해서 자, 해주고 부가세도 있었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자, 요 330만 원 중에 30만 원 부가세였죠? 예,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도 없어집니다. 30만 원. 그래야 장부가 말끔하게 제로가 돼요. 다 퉁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1번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면 40분 넘겠는데요. 자, 1번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했죠. 자, 3번 부동산 자, 임대계약서 매입매출전표 날짜 9월 1일 0901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자, 9월 임대료 자, 공급가액은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거래처 자, F2를 눌러서 경기물 치면 예, 경기물산 자, 전자입력 붕괴는 3번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자, 대변에 임대료 수입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차변 자,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자, 금액 330만 원. 자, 여기 거래처가 국민은행이죠. F2를 눌러서 국민은행 보통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어디 여기 있네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여기 들어가서 자,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7월부터 9월 자, 이게 예정 신고니까 상호 F2를 눌러서 경기 물산 치면 예, 나타나죠. 자, 됐고요. 3층 301호 자, 동은 구로동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면적 130제곱미터 용도 사무실이었죠? 사무실. 자, 임대 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24개월이니까 0831 예, 됐고요. 보증금 2억 월세 300만 원
자, 여기 보시면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어디 가니 커서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19만 7,260원. 자, 요거 적어 놓으세요. 19만 7,260원. 자, 요거 됐고요. 그다음 처리해야 될 게 자, 매입 매출 9월 30일 날짜로 입력해야죠.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9월 30일. 자, 유형 건별 14번 분명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 19만 7,260원. 그럼 19,000 이거 다시 한번 19만 7,260원. 그러면 19,726원. 예,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거래처 없고 전자세금 없고 분계 3번 혼합. 자, 여기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세금과 위에 이거 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대변이 부가세 위에 예수금이고 차변은 여기서는 차변 세금 치면 세금과 공과금 817번. 자, 금액 19,726원. 자, 위로 가서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6원.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에 대한 것만 우리가 매매수전표 입력해 주면 되고, 자, 이렇게 입력함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07월부터 0930 엔터 치면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4번 보면 자, 기타 요거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 아까 입력한 거 있죠? 예. 요게 금액, 그 다음에 요게 세금, 부가세, 세금과 공과로 19,726원 납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당연히 저장해야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선 대손신고액 세액 공제 신고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자, 여기 가서 날짜. 자, 10월부터 이기 확정 신고니까 12월. 자, 여기에서 대손 사유를 기타 입력. 자, 지금 재판상 화해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입력. 자, 여기에서 재판상 화해 이렇게 하고 대손 기준일 2022년 4월 6일이었죠. 대손 확정일은 2022년 12월 20일. 자, 대손 금액 3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30만 원 자동으로 뜨고요. 자, 거래처 삼성물산 됐습니다. 다 됐고요. 요거는 다 처리가 됐고,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부가세 신고서 가서 10월부터 12월.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손세액 가감 마이너스 30만 원 됐죠. 이제 세금은 돌려받을 겁니다. 요거는 자, 됐고, 전자신고세액 공제하라 그랬습니다. 18번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 24번 보조창 뜨죠? 세액 만원. 이거 만원 공제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자, 일반전표 입력해야죠. 전체 메뉴에서 일반전표 입력 12월 20. 자, 차변. 자,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 대손 치면 여러 개 뜹니다.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109번. 이걸 입력해 주고, 자, 100만 원. 자, 그 다음 또 차변. 자, 나머지는 대손 치면 대손상각비 바로 처리해야죠. 대손상각비. 자, 나머지 200만 원. 그리고 또 차변 부가세 예수금 요거 자, 30만 원. 자, 그리고 대변 가서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거래처 삼성물산. 자, 330만 원. 이렇게 처리해야 전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뒤에 요 부가치세 부분은
지문이 길어서 입력할 것도 많고. 자,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